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앵커 문다연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지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뉴욕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원전을 장악했다라는 기사까지 나오면서 또 한 번 시장이 충격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부담이 커지면서 시장 다시금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지수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지수 13,500선까지 내려갔습니다. 1월 고점 대비해서 15%가량 빠진 상황이고요. S&P 500 지수도 4,260대까지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1월 고점 대비해서 10%가량 빠지는 모습이고요. 골드는 큰 폭의 상승을 또 한 번 보여줬습니다. 1988까지 올라오면서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고요. 유가 같은 경우에도 155달러까지 치솟는 모습이었습니다. 테슬라와 코인베이스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강보합권 하락 마감했고요. 코인베이스가 연일 큰 폭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7% 가까운 하락세 보였습니다. 비트코인도 38,000달러 선까지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코인 주요 암호화폐 시황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무빙이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횡보 이후에 급락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한때는 달러 44,000달러, 한화로 5,500만 원까지 올랐었지만 지금은 현재 또 38,000달러, 한화로 4,750만 원대까지 내려갔다 온 상태입니다. 특히나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상승률 60%까지 나오는 코인들도 있었는데 이번 주는 좀 상황이 달랐습니다. 주간 상승률 탑5를 보면 무비블록이 1위였는데 한 20%대 상승이 전부였습니다. 국내 거래소에서도 러시아의 암호화폐 거래를 제재하고 있는데요. 코인원은 지난달부터 규제를 이어왔고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부터 러시아 IP를 좀 제한을 했습니다. 고팍스는 지난 2일부터 러시아 IP 접속을 차단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국적 고객의 모든 계정을 동결한 상태입니다. 빗썸과 코빗도 지금 현재 제재 조치에 대해서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코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우크라이나와 FOMC 변수의 변동성 장세가 지속되는 걸까요? 하지만 비트코인 낙관론은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군이 유럽 최대 규모인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을 장악했다라는 소식에 다시금 암호화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주에도 비트코인 변동성이 높은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봤는데요. 특히나 FO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럴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전문가들은 낙관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유명 암호화폐 유튜버이자 애널리스트인 니콜라스 머트는 비트코인 가격과 200일 이동평 평균선 차이를 나타내는 이 메이어 머티플 지수를 근거로 비트코인이 현재 강세고 향후 랠리를 이어갈 수 있다고 봤는데요. 약 51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머튼 같은 경우에는 메이어 멀티플 지수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과매도되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는 좀 낙관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금융 리서치 업체인 페어리드 스트래터지스는 이 비트코인이 5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가 있다라고 봤는데 단기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좀 위험하다라고 봤습니다. 또 암호화폐 헤지펀드 엑소알파의 매니징 파트너인 이 데이빗 리피츠도 연준의 금리 인상이 기술적으로 미국 달러를 강화하고 비트코인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약세를 유지할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일단은 3월 역시나 변동성이 큰 장세가 지속될 걸로 보이는데요. 12월과 1월 FOMC 회의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줬는지 잠시 뒤 2부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고래들의 리플 매집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장 진입이 적기일까요? 리플 CEO는 SEC 소송 판결이 곧 나올 것이라고 봤습니다. 네, 암호화폐 리플이 며칠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리플 가격 전망과 관련해서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AMB 크립토는 지금의 리플 가격이 강세나 약세 브레이크아웃을 일어나기 전에 통합이 1, 2주가량 좀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봤는데요. 하지만 최근 이 며칠 동안 리플 고래들이 좀 송금 토큰을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강세 브레이크아웃은 이 리플 가격을 1.24달러로 설정을 하는데 약세 브레이크아웃은 송금 토큰을 0.362달러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2월 6일부터 21일 사이에 약 1,000만 개 이상의 리플 토큰을 보유한 고래들이 약 310조
317개에서 337개로 증가를 했습니다. 고래들도 계속해서 리플을 매집을 하고 있지만 일단 이 SEC와 리플 소송 자체도 좀 긍정적으로 리플 측에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리플의 가격적인 상승 기대해보면서 잠시 뒤 가격적인 전망 2부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암호화폐 기부금 중 1,500만 달러를 군수품 조달로 사용을 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정부가 지금까지 받은 암호화폐 기부금 중에서 1,500만 달러, 한화로 약 182억 원 상당을 이 군수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금까지 암호화폐로 약 5천만 달러, 한화로 608억 원어치의 기부금을 받았는데요. 앞으로 또 수일 내에 1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암호화폐 기부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또 테더나 폴카닷, 솔라나와 또 NFT까지로도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정부는 2월 27일부터 이 암호화폐에 대한 기부 접수를 개시를 했고 정부 외에 이제 우크라이나 다오 등 민간 조직들도 기부금 모집 운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 기부 시에 송금처의 이 프로젝트 신뢰성이나 여러 가지 사기 행태도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주의가 필요한데요. 정말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한 가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건 이 기부금을 입금하는 주소가 좀 정확한 것인지 알아보셔야 되겠고 우크라이나 정부의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입금을 하는 게 가장 좀 안전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의 코인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저는 잠시 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